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비트코인 특근법, 현재 중간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설팅 결과 특근법 요건 충족된 곳 한 곳도 없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시간폭탄 째깍째깍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타이틀로 뉴스 기사가 떴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컨설팅한 금융당국이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신고 기한이 9월 24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합법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큰일 났죠, 여러분. 이제 9월 2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를 현장 컨설팅한 결과 대상 업체들이 특정 금융정보법 이행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네, 그러면서 이 업체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33곳 에서 25곳이 대상이었다고 해요. 현재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들 중에서 25개 정도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 건데, 일단 25개 중에 제가 봤을 때는 8, 90%는 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거래소 신고를 위한 요건 중 관건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다. 이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기존에 있는 그 거래소들은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 네 군데 빼고는요, 우리가 입금을 하잖아요. 그 입금을 할 때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법인 통장에서 벌집 계좌를 해가지고요, 계좌 하나를 메인 계좌를 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가지 계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요, 그 계좌로 집어넣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인 재단 통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그 돈 갖고 가면요, 그냥 우리 돈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업비트나 빗썸이 이런 데서 우리가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K뱅크 계좌 있으시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 실명 확인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 조건이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아요? 그냥 은행에서 계좌 발급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은행들에서 계좌를 안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은행들에서 거래소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금융법에 있어서는요, 이 계좌를 만들어 줄 때 그 은행에서 만약에 그 자금 세탁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거를 다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실수를 하고 거래소에서 잘못이 있었어도 그 모든 책임을 은행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계약을 안 해도, 다른 거래소 계약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일거리만 많이 만들고, 그리고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은행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즘은 여러분, 은행들이요, 신규 계좌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예전에 계좌 만들면 돈 많이 벌고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요, 신한은행만 가도 요즘 아예 안 만들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은행들이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냥 계좌, 추가 계좌, 거래량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어요. 그만큼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중소은행들, K뱅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욕심은 나겠죠. 계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몸집을 넓히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권들에서는요, 거래소하고 실명 계좌를 만드는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은행권에서 어떤 얘기가 하냐면, 야, 우리 이거 자금 세탁법을 우리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거래소에서 우리 맘먹고 속여먹으려 하려면 우리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법 조항을 좀 바꿔줘라 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금융위에서 이걸 계속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 니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최근에 이거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출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련된 거는 뭐 이따 밑에 보면요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죠. 예, 4개사도 그러니까 현재 업비트랑 빗썸의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계약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4개사도 은행들이 내부 통제 위험이나 상분 산재 위험성 등을 다시 평가 중이다. 예, 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만족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소 신고 직후부터 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내교를 갖춘 곳도 많았지만 대체로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위험성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금융위는 컨설팅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을 받은 대로 신고 접수할 경우 신속히 심사에 거치다 강조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자금 세탁법 시스템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출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입금이 됐고 어디서 출금됐는지가 데이터로 다 쌓여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신고가 된다든지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그거를 계속 감시하는 보안팀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인력들도 필요할 거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코인원이라든지 뭐 업비트 빗썸 뭐 요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력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밖에 거래소들 보면 여러분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거래소는요, 거래량이 있어야지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업인데, 여러분들 다른 거래소 가보시면 내가 뭐 비트코인 하나 팔려고 해도요, 하루 종일 걸려요.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래소가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소는요, 저런 거 투자할 만한 자금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김치코인, 스캔코인 상장시켜가지고 막 펌핑 시켜가지고 장난쳐갖고 결국 돈 받아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비되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하나에서 2개? 한 3개? 많으면 5개 진짜.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하나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저도 한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가상화폐 상장이나 폐지 기준이 따로 없거나 비공개인 것도 많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사기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적발을 왜 해요? 지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고객 및 회사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예치금 가상자산을 혼합 관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벌칙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나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대비한 운영 인력과 내부 접근 통제 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면 뭐가 돼요? 서버가 다운돼 버리죠. 서버가 나가버리죠. 아니면 서버가 버벅버벅거리죠. 매수 매도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 피해는 누가 다 봐요? 이건 다 그 소비자들 거래하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서버가 다운된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만큼 자금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주식은. 근데 지금 코인파는요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다는 거고요. 이처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업체의 취약성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하자면 거래소와의 예탁 결제원, 시장 감시, 증권사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혼자 다 수행하는 곳이다라며 공정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상거래 시장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거는 뭐 지금만 지적된 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의 초창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게 거래소들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끔 규제해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안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금융위 소속이 아니야. 니들은 마음대로 해. 법이 없으니까 거래소 그냥 신고만 하고 하면 돼.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래소를 그냥 신고제였어요. 신고제. 그냥 저도 거래소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거래소로 만들 수 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니까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거래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나마 25개로 현재 줄여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25개 거래소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기억도 못하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와서 바꾸는 건 왜 문제가 될까요? 뭐 우리야
좀 더 빠르고 컴퓨터를 잘 알고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빼고는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코인 아니면 안 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비트, 무슨 마켓 뭐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들에 어떤 코인이 상장됐다 하면요, 그게 좋다고 뭐 사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소가 뭐 현재 우리가 말하는 빅4 네 개만 빼고 지금 뭐 컨설팅 들어가 있는 25개의 거래소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럼 그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은요, 그냥 다 상폐되는 겁니다. 유의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놔주겠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다단계 코인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어떤 코인 사면은 이거 곧 상장돼요. 상장되면 아시죠? 보통 코인이 상장되면 20배, 30배, 100배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기 전에 지금 사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사거든요. 그런데 그 코인의 상장안이 어디? 듣도 못한 어떤 거래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사기를 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난리가 나게 생긴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피해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투자자들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 나오죠. 현재 여기 나오네. 여기까지 읽었네요. 네, 금융위 컨설팅 결과가 마지막 퍼즐인 은행가의 실명계좌 제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기대했던 거래소들은 앞이 깜깜해졌다. 금융위가 시스템과 문제점을 다수 지적하며 은행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행들에서는 더 불안해진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 계약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타진한 은행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빅4 거래소 역시도 아직 계약을 진행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지금부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웃긴 게 컨설팅 해가지고 오늘 알린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안에 여러분 인력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저 시스템을 만들고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세요? 불가능하죠. 그럼 지금 상태로 가면 이게 맞아요. 째깍째깍하게 맞아요. 시한폭탄이 맞습니다. 네, 시간폭탄이 맞아요. 째깍째깍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알고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 거래소 신고 기한을 6개월 더 늘리는 내용이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금융위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달 25일 이후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저는 이 마무리를 멘트를 보면서 일단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25개의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신규 거래소를 신규 코인들을요 상장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9월 25일 날 자기네들이 사라지기 직전인데도요 지금 코인들을 막 상장시킵니다. 입금은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지금 금융위에서 컨설팅 받고 있고 잘 될 거야,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관련된 거 계속 자료 준비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투자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거래소 사라지면 어떡해요,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20일 딱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막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막는 거죠, 나라에서.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면죄부가 생겨요, 거래소들은요. 아니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저 빅4 거래소들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4개 빼고 다 망한 거잖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거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거래소 여기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면서 나오죠. 내달 25일 이후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강제로 자기네가 파산시켜 놓은 다음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부를 욕할 수도 없어요.
정부가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커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미 너무 커진 거죠. 근데 이거는 내비둬도 안 돼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하면 안 돼요? 아니, 해야 돼요. 예,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 안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규 코인을 계속 상장시키고 있거든요. 사기 규모만 더 커져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잘라내야 돼요. 발이 썩어 들어가면 발을 잘라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저는 금융위가 잘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빅펀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빅펀은. 네, 저는 빅펀은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이 더 늘리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이 더 이거 늘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모든 거래소를 사라진다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정치적인 압력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절대 못 가요, 그렇게는요. 그럼 결국은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요, 신고 기한을 6개월 늘리는 겁니다. 6개월 늘리면 내년 3월달까지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특검법이 진행 안 되면요, 세금 부과도 없어요. 특검법이 안 되면 세금 부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야당과 여당에서 그 법안, 내용 법안이 그 상정된 것들이 이 세금 부과 1년 연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야당에서도 올렸고 여당에서도 올렸어. 쉽게 말해서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거 다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나리오로 간다면요, 이 거래소 특검법은요, 내년 3월달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2023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요게 만약 밀린다 그러면요, 세금도 밀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제발 거래소는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솔직히 뭐 코빗이 빅퍼라고 하는데 코빗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생겼던 거래소거든요. 근데 코빗이라는 거래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네, 그만큼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빗이라는 곳은 빼고요. 일단은 업비트, 코인원, 빗썸 세 군데에서만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코인을 사실 때 업비트에만 상장된 코인이 있고요, 빗썸에만 상장된 코인이 있고, 코인원에만 상장된 코인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사지 마세요. 세 군데 다 상장된 코인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유이코인 돼가지고 상폐된 코인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군데 상장이 됐다는 소리는 적어도 세 군데 거래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업비트에서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상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코인판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만 버텼을 때 정말 큰 시장으로 발전한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뭐 올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2년, 3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2년, 3년 뒤에 또 사라지지 않을 코인은 뭐다? 적어도 국내 세 군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을 사라. 그럼 그 코인들은 우리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존버해도 사라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오늘 특검법에 관련된 법안 중간 브리핑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번 설명도 여기서